뭐 15억, 뭐 20억 이런 숫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이클에 그래도 13만 불 정도, 13만 불 정도를 타겟하고는 있는데 네, 오늘 모신 분은 최소한의 비트코인 책 저자시죠. 김지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즘 비트코인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받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 빠지면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얼마 전에 고점을 찍어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근에 그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실크로드의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 쪽에서 현재 매도 승인이 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거의 그 6조에서 7조 정도 되는 7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선 패닉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그 압수된 게 한 2014년도 정도에 압수가 됐는데 지금에서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돌아가기 한 10일 전에 이게 이제 승인이 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의도들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 지금 금리 쪽 때문에도 금리가 현재 지금 그 인하되는 폭 자체가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그 시장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 작용을 해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크립토 씬 자체에서는 그 트럼프가 그 재선이 되면서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인 1월 10일, 이 1월 20일 이거를 봤을 때 현재 그 1월 달 자체는 상당히 조정이 있을 거다. 변동성이 높을 거다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대한 이 변동성 폭 자체가 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미국이 그동안 압수해왔던 그 코인들, 비트코인, 이것을 매도보다는 계속 보유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사주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은 현재 그거는 트럼프의 공화당 쪽에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쪽은 사실 반 크립토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크립토에 친화적이지 않은 성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아직은 이제 민주당이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미국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기관은 어디를 포함해야 되는 겁니까? 뭐 기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기업들 대규모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도 포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기업들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 기관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장벽 자체가 이제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ETF가 2024년도 1월 달에 승인이 나면서 이런 기관들이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전통금융에 들어오면서 이런 기관들의 미국 쪽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조금 더 선호하고 쌓아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미국의 기관들 총 그 보유가 다른 그 미국 외의 그 모든 거를 다 합친 거보다도 65%나 된다고, 더 많다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배경? 이 배경 자체가 우선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대체아니라는 얘기가 자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참 많습니다. 뭐 될 수도 있다, 안 된다.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현재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면서 실제로 이제 그 규제 프레임이 정착이 됐습니다. 규제 프레임이 정착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더욱더 많이 그리고 해칭의 수단으로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이 이제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많이 모아가고 있는 기관들이 더 많이 모아가는 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렇게 뭔가 기관 투자자들이 소위 고래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큰 손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것이 좋은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에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고래들이, 그러니까 기관들, 고래들, 큰 돈이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중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 마이클 세일러의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5만 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량을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 측에서도 현재 그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의 한 가지 장점이 이들은 보통 비트코인을 사고 나서 잘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그 보유량을 늘리고 있을 뿐이지 팔지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보유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지고 가격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제 트럼프 선거 때 했던 그 말인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임기 시작이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기대 자체는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 활동 한참 하고 있을 때 내시벨에서 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직접 연설도 하고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트코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인프라나 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채굴이나 이런 쪽을 미국 쪽을 많이 밀어주고 그쪽을 증진시키겠다는 뜻으로 갖다 해석이 됐었습니다. 전략적 자산으로만 편입이 된다라면은 원래 트럼프가 갖고 있었던 계획은 아까 잠깐 어떤 실크로드의 네.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다가 모으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초기에 나왔던 그 분석 자체는 과연 그렇게 약속이나 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그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서 사실은 바탕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끔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네. 보통 자기가 했던 말을 어떻게든 지켜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번에 이제 1월 20일 날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전략이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코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슈퍼사이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이클을 알아야 또 돈을 벌 수 있고 또 위험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슈퍼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은 진짜로 최적이겠지만 보통 이제 추정을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상승장에 진입한 거는 분명하고요. 네. 상승장에 진입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에도 진입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마크로 그 거시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가 연동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사실은 통화가 얼만큼 유동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달러가 현재 어떻게 지금 QT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퀀티테이티브 이징이 되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현재 수치 자체로 봤을 때는 한 3월에서 4월 중순 때까지는 돈이 조금 더 풀리는 형태로 될 것 같다 해서 일부 의견들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 시장에서도 요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일부는 10월 달까지는 사이클이 갈 거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은 4월 15일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 달러 자체가 그 QT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세금도 컬렉트 하면서 실제로 미국이 그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감기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까 설명에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그 대신 이것이 그 많이 오를 때도 알려주지만 또 많이 급락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또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언제 우리가 이 반감기라는 걸 활용하면서 그 언제 사고 대략적으로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언제 가격이 많이 빠지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반감기 자체는 이제 나오는 배경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머화되어 있어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약 4년마다 이 나오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벤트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왔었던 각 반감기마다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그 말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오른 이유 자체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들어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성은 있다. 이게 반감기가 왔을 때 약 한 1년 후에 거의 고점까지 가까이 갔다가 그 이후엔 다시 떨어지더라. 라는 게 지난 사이클들이었는데 네.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그 코인 쪽이나 암호화폐 쪽에 오래 있었던 분들도 약간 당황했던 게 사이클의 성향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비트코인이 그 반감기를 맞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번엔 사실은 반감기가 오기 전에 이미 고점을 한번 만들고 이전보다 고점을 만들고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고점을 새로 찍어내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완전 고점에서 하락장으로 전환한 건 아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미 그 상승장에서 한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뒤집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 보통 움직였던 것이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찾고 있는 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외에 이제 알트코인 쪽에서 이제 상승 랠리가 언제 올 것이냐라는 것도 많이 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이제 랠리를 제대로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 전 시장에서는.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 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갈 것인가는 역시 크립토 생태계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워낙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오르고 올란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야, 이거 지금 뭐 1억 이 정도가 그 이번 상승장의 최고점 아닐까 1억 5천 정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10만 불 정도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앞날 가격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단기적인 투자를 상당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걸 상당히 못하는데 이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저점이 언제쯤 될 거냐 그래서 전환되면은 그때쯤 다시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1억 5천이든 아니면 100K 그 US 달러든 아니면 150K US 달러든 개인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사이클, 제 개인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사이클 자체는 약 한 130K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15억, 뭐 20억 이런 숫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이클에 그래도 그 130K US 달러 정도의 타겟은 할 수 있지 않을까. 13만 불 정도? 13만 불 정도, 13만 불 정도를 타겟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이제 백악관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일본의 엔화 금리 그리고 중국의 그 퀀티터티 이징 그 즉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적립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적립식으로 가져간다라면은 제가 그 혜택을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되게 그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금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이 될 거라고 보시던데 어때요? 지금 우리 작가님도 책에서는 뭐 한 20억 이상 갈 것이다 2030년까지 이렇게 보셨던데 그렇게 보시는 전망 이유가 있을까요? 그 비트코인이 사실 시작한 것 자체는 아무도 관심이 없던 그런 그냥 프로그램 쪼가리 아니냐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점차 사람들이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실제로 돈의 역할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져보면은. 하지만은 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으로는 분명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즉 제도권이 진입되고 규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이거를 자산의 대안으로 갖다가 저장하고 해칭,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사용하는 단계들이 점점 밟아져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하루아침에 다시 0으로 간다에 대한 시나리오는 현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 제한적인 자원인 비트코인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법정 통화에 대비해서 가격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라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대한 지금 그러니까 뭐 이 우리가 소위 인정하는 아주 유명한 그 전문가들,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볼 때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나요? 글로벌리? 보통은 한 뭐 2040년, 2050년도까지도 그게 확장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20억도 있고 뭐 그 15억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전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전망일 뿐이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투자의 대가로 보면 또 워렌 버핏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코인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워렌 버핏님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네, 이거는 뭐 진짜 정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워렌 버핏이 옛날에는 그 점심 때 이 그 옥션을 통해 갖고 점심을 갖다가 그 옥션을 걸어놓고 자기랑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한 그 코인을 하는 저스틴 선이라는 친구가 많은 돈을 주고 그 점심을 따와서 워렌 버핏한테 크립토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가서 크립토 씬에 있는 자기 친구들 쫙 유명한 사람들 쫙 모아서 진짜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워렌 버핏이랑 점심도 먹고 설명도 하고 심지어 삼성폰에다가 비트코인 1개를 집어넣어서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워렌 버핏은 그 삼성폰조차 비트코인 들어있는 삼성폰조차 다 기부를 해버리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견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렌 버핏님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이 AI도 잘 안 하시고 그 뭐 다른 신규 기술들,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크립토랑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맞진 않으실 거다. 하지만은 전 세계 그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꼭 워렌 버핏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분의 투자 철학은 좋지만은 투자 종목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ETF들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비트코인 ETF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더리움 ETF. 이러한 ETF들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기관들의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거 쉽게 상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국민연금이 있다고 쳐봅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돈을 갖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투자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1%나 0.5% 정도를 투자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미국 증시에 ETF로 정식적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루트를 통해서 쉽게 결제만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예. 뭐 한국 그 국민연금도 그렇고 미국의 국민연금도 그렇고 해서 그런 그 큰 자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열렸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앞으로도 이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가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일시적으로 튀기도 하지만 또 많이 일시적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 그 신호가 어떤 게 있을까? 책에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던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정성적인 것, 정략적인 것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과열이 됐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게 거래소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USDT나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빌려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율이 2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대출을 해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가 어느 정도 과열이 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우리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누구나 사고 그런데 뭐 비트코인 외에 뭐 도지코인에 다양한 코인들을 그렇죠. 여기저기서 보고 있을 때 그러면은 아 이제 정말로 대부분 다 이제 시장에 진입을 했구나. 그래서 기업들, 기관들뿐만 아니라 리테일, 즉 개미분들께서도 다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있으면 이제 과열이 되고 있어서 곧 다시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몇 가지 지표들 가지고 이제 이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차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든 어떤 결정을 짓는 그 신호로 봐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거 뭐 책을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코인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투자하려는 분들 또 혹은 이미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것들 한번 잘 참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